한참 세팅을 하다가 이게 지금 실수로 라이브가 켜져 버렸어요. 예, 좋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제가 노트북으로 그냥 라이브 켜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화질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쁘게 나오나요? 좋습니다. 장애인이어도 연기 배우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정찬경 님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질문이 있으면 한 1시간 반 정도 오늘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잘 보이고 잘 들리시는 거죠? 맞죠? 살이 쫙 빠졌다고요? 네, 요즘에 달리기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한 4, 5kg 정도 빠진, 한 6kg? 6kg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정찬경 님이 장애인이어도 배우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될 수 있습니다. 예,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은 제 유튜브 계정에서 그 영상이 사라졌는데 본인이 조금 창피하다고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내려줬는데 언제죠?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 제가 레슨을 한번 했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청각장애인이죠. 청각장애인이었는데 청각장애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청각장애인 경우에는 좀 말도 조금 이렇게 어눌한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예. 말이 좀 어눌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발음 연습부터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친구도 이제 그 데뷔를 하지 못하고 이제 시도를 많이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장애인 배우가 생각보다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장애인 배우가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장애인, 어떤 장애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시각장애인이실 수도 있고, 그죠? 청각장애인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애인인 경우에도 실제로 그 예전에 그 우리들의 블루스인가요? 거기에서도 장애인이었던 분이 배우로 출연을 또 하셨었죠.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배우 쪽에는 이런 장애가 사실은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얼마나 본인이 노력하고 시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총 7분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시간이 1시 2분입니다. 7분이 계시고, 사실은 조금 어저께 밤 늦게 오늘은 라이브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늦게 공지를 했죠.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은 분이 들어오실까 사실은 좀 걱정 반 우려 반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7분 계세요. 7분을 위한 라이브 방송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궁금하신 거 지금부터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질문을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 살이 쫙 빠지셨네요 라고, 확 빠지셨네요 라고 했던 게 지금 맨 마지막 글 맞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안 뜨는 건지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장애인이어도 배우가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그분 이외에는 지금 질문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고배우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네, 크리스마스네요, 그죠? 어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것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크리스마스 날이다 보니 어제 좀 늦은 시간까지 좀 이렇게 좀 파티를 하시거나 모임을 하셨거나 뭐 그런 분들 같으면 아직까지 조금 잠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찬경님. 아, 오늘따라 힘이 없어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힘이 넘쳐요. 오늘 힘이 넘칩니다. 사실은 30분 전에 여기 사무실에 도착해가지고 30분 전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조금 정신없이 세팅을 했어요. 정신없이 세팅하고 아,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좀 지금 좀 힘이 없어 보이나요? 어쩌면은 제가 지난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이틀 전에 20km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하프 마라톤이죠. 그러니까 하프 마라톤 대회를 나간 건 아니고 보통은 제가 10km 정도를 이제 그냥 보통 뛰는데 에라 모르겠다 한 20km를 그냥 뛰었거든요. 한 2시간 한 20분 정도. 그래서 조금 이틀 정도는 피로감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죠. 레드피쉬님,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요.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왜 스트림이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슨에 오시는 분들이 40, 50대 분들 계시냐고요? 진짜 많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라고 보셔도 돼요. 20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요런 영상을 몇 번 남겼었어요. 영상 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31살이 막내였던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대, 물론 20대 중후반도 있죠. 30대 있고, 그다음에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도 계세요. 그래서 40, 50대 분들이면 문제없이 참여하실 수 있다. 전혀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20대, 30대들하고 섞여서 조금 이렇게 눈치 보는 그런 느낌이면은 조금 그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40, 50대 분들도 많이 계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씨 오셨네요. 훈남 종섭씨 안녕하세요. 수영씨 얼마 전에 8주 과정을 마치신 뮤지컬 배우 우리 김수영 군이 오늘 라이브에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많이 안 들어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라이브를 시작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좋습니다. 무대에서 대사하면서 몸과 손동작이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무대에서 연기를 얼마나 하셨나요? 무대에서 연기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무대에서 연기를 얼마나 해봤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사실은요, 여기 그 위에 계신 배우 김수영님, 뮤지컬 배우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를 오랫동안 했다 하더라도 무대 위에서 바로 잘 움직이는 거는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년차, 20년차 배우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막 무대 위에서 잘 움직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이제 대본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보통은 뭐 짧게는 한 달, 한 달 반, 2달씩 연습하기도 하고, 연극영화과 같은 경우는 석 달씩 연습도 하기도 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연습을 진행하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힘을 만드는 연습들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을 연습을 통해서 갖는 거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거는 어려워요. 아무리 전공자도 마찬가지고 배우 10년 차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갑자기 금방 자연스러워진다. 그건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연습만이 답이다. 자, 김민정님, 선생님 저 3년 전이었을까요? 한번 꼭 방문하겠다고 오면 책 선물 주신, 기억나요. 예. 벌써 3년 됐나요? 벌써 3년이 지나버렸군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때 코로나 때 한번 오세요. 제가 쓴 책 선물 줄게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세요. 예, 책 남아있나 모르겠네. 제가 수업 때 그냥 제 있는 책을 다 학생들한테 줘버려가지고 남아있는 책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책이 많았었어요. 안 팔리는 책, 제 책, 안 팔린 책 한 30권 갖고 있는 책을 그냥 좀 이게 갖고 있다가 오시면 드린다고 했던 건데 요즘에는 책이 지금 거의 다 학생들한테 줘버려서 그래서 지금은 여유가 있진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만 낮춰볼게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요.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이 아니라 고프로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화질이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좋아요. 레드피쉬님, 1000원이라 너무 멀어서 망설여지신다고요. 1000원이면요, 제 수업 듣는 분들 중에서는 제일 먼 거리는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천안에서도 오시고, 지금 오고 계신 분들 중에 대전, 청주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포항, 부산, 대구, 작년에는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게 제가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하는 수업이 짧잖아요. 이렇게 만약 6개월, 1년씩 다녀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어떻게 그 지방에서 옵니까? 근데 사실 수업이 몇 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000원이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먼 거리는 아닐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MGG님, 내년에 27살이고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죠?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학교라는 타이틀을 얻은 후 활동을 시작할지 아니면 연기학원을 최소 3개월 정도 다니고 바로 현장 경험을 쌓으면 배우 생활을 시작할지 고민이라고요. 27살이고 영화 배우가 되고 싶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극영화과에 갈지 학원을 가서 바로 활동을 시도를 해볼지 이 얘기인 거 맞죠? 맞나요? 맞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요, 제가 유튜브에서 진짜 숱하게 많이 했었던 얘기예요. 그죠? 진짜 많이 했던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최근에 저 학생 중에 23살인가 4살인가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는 너 연극영화과를 한번 가봐 라고 이렇게 오히려 제안을 했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은 학교라는 틀거리 안에서 어떤 그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경험해 보는 거를 그런 것들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 재미있어 할 거고, 그 안에서 굉장히 어떤 배우의 몸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익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를 연기를 제대로 배운다, 체계적으로 연기를 배운다 이런 거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학교 생활 정말 재밌게 즐겁게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학교 한번 도전해봐라. 제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MGG님께서도 대학교 생활이라는 걸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그 그룹 안에서 연극영화과라는 어떤 집단 안에서 어떤 좀 같이 모여서 이제 공연도 올리고 그죠? 연습도 하고 같이 MT도 가고 어떤 그런 생활들을 한번 꼭 같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거라면 학교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근데 체계적으로 연기를 배우고 싶다. 그렇다면은 학원이나 맞죠. 학원을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기의 기초, 연기를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가르친다라는 것은 학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학교는 체계적으로 뭔가 기초를 충분하게 익힌 사람들을 뽑아서 연기를 좀 더 심화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또 추가적으로 질문 주세요. 자, 퍼버티? 예, 퍼버티 71 맞나요? 만 18살이라 하셨어요. 보조 출연 알바를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죠? 업체 측에서 알바 전에 면접을 본다고 하던데 면접에서 어떤 걸 보러 가나요? 사실은 면접을 보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보조 출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죠? 저는 옛날에 영화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보조 출연 업체들한테 보조 출연자들을 몇 명 이렇게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오더를 내렸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키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조 출연 같은 경우는 너무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조 출연자가 너무 눈에 띄는 거를 그걸 원하는 제작자들은 없을 거예요. 가장 이제 좀, 그러니까 눈에 예를 들면 저처럼 머리가 이렇게 이 정도 길어도 좀 눈에 띈다고 얘기합니다. 눈에 너무 띄는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머리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염이 이렇게 있어서 눈에 띈다든지,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어떤 그 그룹 안에서 조금 이렇게 튀는 어떤 외모를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배제시키는 분위기가 있는 거로 제가 들었어요. 예,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보조 출연의 생명은 뭡니까? 보조 출연의 생명은 약속이잖아요.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가면요, 보조 출연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을 입어요. 어쩔 수 없이. 그죠? 50명을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50명을 딱 이렇게 스탠바이를 시켰는데 좀 갑자기 그날 아침에 그냥 연락도 안 되고 현장에 안 갔어.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50명을 보내기로 했는데 49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을 못 지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 때문에 오프라인 미팅을 한 번씩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160 이상 정도의 그 일반적인 키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김종걸 모델 배우님 반갑고요. 자, 정현우님, 저는 내년 25살이고 지방에서 치아 교정을 하고 있다고요. 2년 반 정도 해야 된다는데 교정을 다 끝내거나 서울에 가서 연기를 배울지 아니면 교정을 하면서 연기를 배울지 고민입니다. 당연히 연기를 배우는 거는 교정하고 관계없이 하시는 거죠. 그죠? 교정이 다 끝난 다음에 연기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교정 중에 연기를 배우시고요. 그리고 교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프로필 찍으시고 한번 뿌려보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제 영상 중에는 이제 교정기에 대한 그 영상이 하나 있긴 있을 거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교정기를 인 상태라면은 캐스팅하는데 걸림돌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당연할 겁니다. 그죠? 걸림돌이 됩니다. 교정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역들이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연기를 배우는 거하고 출연을 시도하는 거하고는 캐스팅을 지원을 하는 거하고는 어쨌든 조금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부터 배워보세요. 당장 너무 배우고 싶다, 너무 뒤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부터 연기를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뭐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배워보시고 연기가 적성에 맞는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는 지금 당장부터라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정현우님이 교통비가 왕복 10만 원이라고요? 왕복 10만 원 정도면 거의 대구, 그죠? 대구, 부산 이쪽이신 모양이에요. 근데 일단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시지 말라고 제가 또 답변 드린 적이 있어요. 무작정 서울 올라오시지 말아라. 한마디로 부산, 대구에서 있다가 서울 쪽에서 만약에 오디션이 잡히면 그때마다 올라오시는 게
서울에서 방 얻어가지고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저렴하다면, 그죠? 월세를 내는 거보다 내가 교통비를 지불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면 당연히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덜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방을 얻어갖고 월세가 뭐 예를 들면 월세나 생활비 어쨌든 혼자 살면은 월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혼자 살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이다.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집에서 왔다 갔다 서울에 왕복 10만 원씩 드는데 한 달에 미팅이 한두 번밖에 안 잡힌다. 그러면은 굳이 월세를 비싸게 내가면서 서울에 와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와, 교통비가 집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비가 거의 200만 원까지 들 것 같아. 거의 매달. 그러면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아무래도 이득이겠죠.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자, 레드피시님, 보조 출연페이 오르고 나서 사람이 몰리니 면접도 보는, 면접은 원래 옛날부터 봤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본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오프라인 미팅들을 한 번씩은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보통 뭐 보조 출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청, 그죠? 원청하고 하청 이렇게 보통 나뉜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원청, 하청 이렇게 나누는데 하청 업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 보증금 같은 거를 좀 돈을 받는 경우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잘 골라서 가셔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제자들 중에 이제 그 이쪽 보조 출연 업계에서 일을 하는 제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그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레드피시님, 연기영상 등록해두는 플랫폼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디션 이렇게 플랫폼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몇몇 에이전시에서 그렇게 오디션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려고 어디 그 플랫폼 어디 어플에다가 자기 이제 PPT랑 연기 영상을 등록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업체들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중에 좀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겨갸님이신가요? 연기학원을 찾고 있는데 검색해도 명료하게 안 나와서 찾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냥 가까운 곳 가는 게 맞을까요? 가까운 곳 성인반은 1대1 수업이라 도움이 잘 될까 모르겠다고요? 사실은요, 제가 이제 연기학원 찾는 방법 뭐 이렇게 좀 몇 번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참 어려워요, 그죠? 그 연기학원뿐만이 아니라 막말로 옛날에 뭐 동네에 있는 뭐 공부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 그런데도 어디가 잘 가르치는지 우리가 알고 가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죠? 배워보고 나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연기학원을 굳이 제가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이 무림의 고수들이 동네에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무림의 고수들이 연기 쪽에 진짜 고수 같은 분들이 오히려 동네에서 이렇게 터잡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 학원이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좋을까? 저는 이제 학원이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원에서 나한테 배정된 연기 선생님, 강사 선생님이 어느 정도로 열정적이고 얼마나 내공이 있는 분이냐, 그게 참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죠? 아무리 학원이 좋으면 뭐합니까? 선생님, 나한테 배정된 선생님이 별로면 별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학원 추천이라는 게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학원뿐만 아니라 몇 군데를 좀 상담을 직접 다녀보시고 금액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좀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는 건 뭐냐면 신뢰감이 가는 느낌 있잖아요. 너무 막 돈 벌려고 막 장사 속으로 막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뭐 너무 막 장사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잡으려고 애쓰고 막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어떤 학원이든 사실은 참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담을 직접 다녀보시고 시범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신다거나 참관 수업 이런 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스타일이 나한테 맞는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서 눈이 잘 안 보여요. 네, 늙어서 그래요. 체리 프로덕션인가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체리. 예. 내년 만 36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전공이시고 프리랜서 성우활동 겸하면서 배우 공부하고 계시고요. 예전에 교양 TV 같은 거 촬영 경험이 있지만 경력으로 쓰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셨네요. 교양 같이 촬영했던 같이 촬영했던 몇몇 동생들은 지금 OTT나 영화에서 조금씩 다녀가고 있고, 조바심이 드신다고요? 열심히 지원하셔야죠, 뭐. 연기가 어느 정도 되시고 이미지가 조금 사실 그런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잘생겨야 된다, 뭐 이뻐야 된다 이게 아니라 잘 팔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이게 두루두루 잘 팔리는 이미지가 실제로 존재해요. 저 제자들한테도 제가 그렇습니다. 수업하다가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연락 많이 받겠다. 제가 딱 얘기하면 100% 그냥 무조건 그냥 백발백중이에요. 무조건 연락이 많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바심 갖지 마시고 질문 더 써있네요. 대사도 너무 못 외운 것 같다고요? 대사를 못 외우고 계시다는 잘 못 외운다라는 얘기는요.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대사는 IQ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 아무리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장시간, 그죠? 길게 무조건 내가 머리가 안 좋으면 계속 반복하고 더 오랫동안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남들보다 5배, 10배, 20배 더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외워집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사가 안 외워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사를 외우는 작업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꾸 외우다 보면요, 그 대사 외우는 것 자체도 요령이 생깁니다. 자꾸 외우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외워요. 되게 속도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외워진다고 자꾸 도망가고 피하지 마시고 열심히 자꾸 외워서 다 영상 찍어보고 외워서 영상 찍어보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하셔야지 익숙해집니다. 아시겠죠? 재능이 없는지 스스로 의심되신다고요. 생활고를 겪고 있고 취업을 또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다고요. 사실 몇 년 전에 성우 배우 연기하겠다고 대기업 때려치셨다고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진짜 잘 되실 겁니다. 제가 조금 이거 신기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제자들 다 알아요. 저보고 귀신이라고 하죠. 인생 전반에 있어서 재능도 없는데 객기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인지 의심도 갑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대사가 안 외워지니까 연기 영상 찍는 것도 계속 뒤로 미루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 영상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필름메이커스나 OTT나 이런 데다가 지원하는 것도 계속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당장 내년부터는 대사를 열심히 외우시고 연기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는 어떻게든 찍어서 생산해낸다. 이런 마음으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응애어님, 진용진 없는 영화 추천하시나요? 단역 10만원 이미지 단역. 어쨌든 진용진 없는 영화는 이거는 웹드라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 맞죠? 웹드라마? 웹드라마들은 좀 뭐랄까 그런 정서들이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웹드라마니까 페이가 좀 적다. 웹드라마이기 때문에 페이가 적은 거를 좀 감안해 달라. 뭐 요런 어떤 정서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용진의 없는 영화 많이 들어봤지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진용진은 워낙 뭐 유튜버로도 뭐 아마 성공했잖아요. 그죠? 유튜버로도 성공을 했고 아마 예산도 꽤 좀
어느 정도 가지고 퀄리티를 내려고 애를 쓰면서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영화 그 진용진 영화 없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한번 보시고 내용이 막 이렇게 막말로 조금 이렇게 좀 자극적이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조금 드라마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막말로 이렇게 후지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저는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려요. 그게 아무나 시켜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진 영화에서도요. 자, 김도희님, 예, 뭘 적어주시고 삭제하셨네요. 레드피쉬님, 개성 있는 악역 같은데 교정기가 어울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뭐 전혀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교정기가 실제로 영화상에서 드라마상에서 필요하다면 교정기를 낀 배우를 섭외하는 게 아니라 배우한테 교정기를 채웁니다. 가짜 교정기를. 그게 빠를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벤 기어대한님 답변 감사하다고요. 네, 좋습니다. 정창경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께 꼭 상담받고 연기학원을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세요 한번요. 정창경님이 지금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그 장애를 좀 갖고 계시다는 얘기이신 거 맞나요? 한 번 정도 카톡 개인 저 오픈 채팅 있는 거 아시죠? 오픈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자, 폴리프님, 성우학원에서 배우는 전극 연기와 배우학원에서 배우는 전극 연기 차이가 클까요? 성우학원에서 전극 연기를 물론 배울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이제 성우학원을 뭐 이렇게 운영해봤거나 성우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성우학원을 좀 오랫동안 다니다가 저한테 이제 수업을 받으러 온 분들이 계세요. 생각보다 좀 많이 계십니다. 근데 학원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우학원은 우리가 이제 성우 이러면은 외화 더빙하는 그런 성우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떤 상품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설해주는 뭐 이런 것도 성우들의 영역이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뭐 시를 낭독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성우의 영역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아나운싱을 하거나 낭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연기의 영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하고는 관계없는 것들도 많이 가르치는 성우학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화 더빙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캐릭터 연기죠. 캐릭터 연기. 캐릭터 연기들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성우학원이라 하더라도 성우학원의 그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연기를 제대로 공부해서 무대 연기까지 좀 경험해 본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부분의 성우들은 연기를 다 잘합니다만 정극 연기다 이러면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연극 연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연극을 실제로 경험해봤거나 연극영화과 출신이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선생님의 양력, 이력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드피쉬님, 곧 시작될 레슨 클래스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내년도 개강 일정이 지금 뭐 1월, 2월 이렇게 잡혀 있고요. 3월에는 없고 지금 제일 빠른 게 4월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뭐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인기가 많아서 지금 제일 빠른 수업이 4월인 게 제가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수업을 몇 개 못해요. 예, 수업을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몇 개 개설을 못 하다 보니까 금방 마감이 되는 편입니다. 현재는 제일 빠른 게 4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류님, 재밌게 보신 연극이 있냐고요? 요즘 연극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연극 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연극 본 지 오래됐는데
그래도 작년에 명동예술극장에서 봤던 연극 몇 편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경호 배우 알죠? 정경호, 그 스리생에 나왔던 정경호 배우가 연극에 출연했던 명동예술극장에서 했던 작품인데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것도 재밌게 봤고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어쨌든 저는 그래요. 명동예술극장에서 하는 공연은 그 국립극단에서 하는 공연이란 말이에요. 국립극단에서 하는 공연인데 국립극단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무조건 회원 가입하시고 공연 소식을 문자로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티켓 오픈할 때마다 문자를 보내주는데 연극은 그냥 국립극단 거를 보시면 됩니다. 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국립극단 거 보시면 무조건 성공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최일리님 말씀 감사하다고 해주셨네요. 무슨 얘기를 제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다 지우시네. 네. 좋습니다. 랩턴님 맞습니까? 개인 사업가 프리랜서와 보조 출연을 병행하고 있는 40대이시라고요. 멋지십니다. 당장 돈이 안 되는 보조 출연이지만 역할 맡으면 무조건 최선을 다하고 프로필 열심히 돌리고 있다고요. 머리는 일을 그만하라고 하는데 가슴은 자꾸 연기를 치우치네요. 근데요, 랩톤님 지금 이제 사업하시면서 프리랜서 하시면서 그죠? 시간 날 때마다 보조 출연하고 계시다고 하셨네요. 그죠? 보조 출연을 오래 하시다 보면 대사도 이제 덜어 하실 거예요. 그죠? 대사 몇 마디 대사 같은 경우는 요즘 보조 출연자들한테 맡기는 그런 전반적인 추세가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대사도 좀 하시고 막 이러고 계실 텐데, 이렇게 활동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프리랜서 일하시면서 보조 출연이 아니라 단역 있죠, 단역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계세요. 지금 제 얼굴이 좀 어둡게 보이는 것 같은데 조명 좀 보강할게요. 잠깐만요. 자, 얼굴이 좀 더 잘 보이나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 출연을 물론 보조 출연을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보조 출연을 생업으로, 보조 출연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보조 출연을 아예 그냥 전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욕할 수는 없죠. 그런 분들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연기 쪽으로 내가 좀 더 뜻이 있다면 보조 출연에 너무 이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안주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어쨌든 보조 출연은 내가 원하면 꾸준히 내가 현장에 갖고 뭐 어떤 그 연기 범주에 있는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다만 근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거는 열심히만 하면은 그냥 내가 보조 출연 배우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미지 단역이라든지 대사 몇 마디 있는 정말 단역, 보조 출연이 아닌 단역으로 내가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생각만큼 일을 따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또 실제로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보조 출연 한 명, 단역 배우 한 명, 두 사람이 똑같이 서 있는, 똑같이 잡히는데, 둘이 똑같이 잡히는데 한 명은 보조 출연, 한 명은 단역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두 사람한테 대우가 똑같습니까? 대우가 아마 달랐을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배우로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대우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연기를 좀 익히시고 연기 영상을 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언을 뭐 할 게 없는 게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예. 개인 사업하고 프리랜서 하면서 배우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컨디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욕심을 2024년도 내년에는 욕심을 부리시고 보조 출연과 단역까지도 한번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희님, 늦은 나이인데 갑자기 연기 관심이 생기셨다고요? 감독님 유튜브. 저를 이제 감독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는 감독이 아닙니다. 저는 제작자예요. 제작자죠. 한마디로 프로듀서 생활을 오래 했고, 영화사 대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화사 대표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영화를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감독하고 또 PD하고는 또 다르죠. 그죠? 물론 방송에서는 감독한테 PD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늦은 나이에 패션 관련 학과에 들어가셔갖고 수업 과목에 연기 수업이 있었는데 너무 관심이 가셨다고요? 순간적인 감정과 호기심인지 몰라서 아니요, 뭐든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연기뿐만이 아니라 뭐가 됐든 내가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내가 해보고 싶어. 아니면 예를 들면 내 친한 친구가 뭘 한다는데 되게 근사해 보여, 멋있어 보여. 나도 해볼까? 우리 그런 것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들이 아주 훌륭한 동기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연기학원 다녀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제가 하는 수업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셔갖고 수업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트라이 해보시고 도전해보시는 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연기의 적성은 연기를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트라이하는 거, 열심히 프로필 찍고 열심히 PPT를 여기저기 필름메이커스나 이런 데다 뿌리는 거, 그게 적성에 맞으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연기는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뿌리고 이런 거를 하기 싫어서 그냥 그 취미로 연기를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뭐 연기 전도사는 아니에요. 연기를 꼭 해보세요. 뭐 이런 건 아닌데 재미있는 일을 한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미있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재미있는 일을 끊임없이 찾고 여기에서 내가 또 돈도 벌 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이 라이프 유스 맞습니까? 대학을 합격했지만 학원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 아직 전 연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는 학교 가서 배워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지금 붙었다는 얘기인 거죠?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합격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연극영화과 합격을 하셨고 내년 3월에 이제 입학을 하시는 건 모양인데 전 반반입니다. 어쨌든 연극영화과에 붙었다는 거는 기본적인 연기가 되니까 합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라면은요 지금부터 입학 전까지 아마 연극영화과는 2월부터 사람을 불러낼 겁니다. 입학도 안 했는데 모의라고 그래갖고 일시키고 그럴 수 있어요.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2월 중순까지, 지금부터 2월 중순까지 여행 다니시고 운동하시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연기를 배운다? 별로. 어차피 학교 가면 지긋지긋하게 할 텐데 뭐하러 지금부터 배웁니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진짜 너무 학교에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저는 지금 이맘때는 여행을 좀 많이 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 열흘 막 2주 막 이렇게 막 제주도에 가갖고 좀 생활을 좀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좀 날 추우니까 어디 좀 동남아라도 한 열흘 정도 갔다 오신다든지 여행을 좀 가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레미님? 도레미님 누구지? 네, 조명. 네, 오늘 설치해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를 위해서 조명을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도레미님이 제가 아는 그 도레미님인가요? 김민정님, 네. 엔젤스 인 아메리카 맞습니다. 그게 1편, 2편으로 나눠졌었는데 2편을 했나요? 제가 2편을 제 기억에는 2편까지 제가 예매를 했는데, 그때 예매했던 게 거기 공연 당일날 기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제가 2편을 못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닌가? 맞나? 그 공연이 맞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 정창경님, 선생님께서 상담받으러 가려면 어느 학원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학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요 학원이 아니라 제가 그 공연 제작사 사무실 할 때 공연 제작 일을 할 때 썼던 공연 제작사 사무실입니다. 공연 제작사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요. 옆 공간, 제가 늘 유튜브 찍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그 공연 제작할 때 늘 배우들 놓고 연습하고 거기서 오디션 보고 그랬던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레슨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하고 있는 건 학원이 아니다 라는 점 미리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홍대 쪽에 있어요. 홍대 합정 쪽에 있고요. 오픈 채팅 주시면은 주소 알려드릴게요. 저랑 일정 맞추셔갖고 약속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오시면 안 됩니다. 초류님, 예, 작년에 보신 거 엔젤스 인 아메리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miles to go before I sleep. 어려워요. 여기 마크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연기 독학 프로그램 하시는 분 같아요. 매체 연기자가 목표인데 연극의 경험도 매체 연기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매체를 위해 연극을 해보는 것과 그냥 매체 연습을 쭉 하는 것과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답변입니다. 이거는 흔히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쪽 계통에서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연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야, 연극을 좀 해봐, 연극 좀 해봐 라고 이제 이렇게 좀 많이 권하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왜 그렇게 연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연극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자칫 그 연기에 대한 어떤 그 연기를 바라보는 어떤 보통 제가 연기관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연기관의 초반에 굉장히 좀 혼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흔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연극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매체 연기 쪽으로 넘어와서 되게 좀 이렇게 과장된 연기, 되게 연극 같은 연기들을 좀 막말로 오바스럽게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연기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면 연극에서도 잘하고요. 매체 쪽으로 가서도 잘합니다. 근데 연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면 연극을 하고 나서 매체 쪽으로 와가지고 엉뚱한 연기를 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섣불리 연극을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저는 매체 연기를 먼저 좀 쭉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되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연극 연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연기관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렇게 정립되어져 있는 상태라면 연극 연기에 가서도 이걸 정확하게 필요에 따라 다른 연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시각이 생긴다고, 신미안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랩톤님, 지금 돌리는 프로필 채택되어 단역으로 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까 질문 올려주셨던 분이시죠? 열심히 해보세요. 프로필 사진 준비되어져 있으시죠, 그죠? 프로필 사진 있으실 거고요, 그죠? 프로필 사진 PPT 만드셔서 돌리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프로필 사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영상이 중요해요. 영상에서 얼마나 말을 말처럼 잘 하는지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프로필도 중요하지만 연기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연기 영상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김민정님, 2편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고요? 김민정님이 내가 아는 그 김민정인가? 맞아요. 1편, 2편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하다가 중단됐나? 그때 어쨌든 제가 그때 너무 정신없고 되게 바쁠 때 그때 2편인가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잘 못 챙기고 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계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갖고 티켓 예매를 했는데 취소가 됐었나? 제가 그래갖고 당일날 이렇게 문자 받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지금 50분 정도, 그죠? 50분 정도 지금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정신없이 와갖고 여기 사무실에 지금 난방도 안 켜고 추워서 지금 콧물이 나요 지금. 사무실에서 추워가지고. 어쨌든 지금 질문이 똑 떨어졌습니다. 질문이 똑 떨어졌네요. 33경호님 82년생이라고 물어보셨는데 혹시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죠? 82년생이라고 어떤 분이 적어주셨나요? 82년생이 몇 살이에요? 82년생이 몇 살이지? 몇 살입니까? 40이 넘었나? 82년생이면 뭐 그쵸? 연기 시작하기 좋은 나이죠. 초류님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죠. 사람들이 계속 내가 메소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연기한 나는 전혀 다른 어프로치였으며 메소드가 아니었다라고 했다는데 저는 호아킨 피닉스 연기를 못 봤어요. 좀 창피합니다만 네, 저 조커 영화 못 봤어요. 근데 어떤 뜻인지 너무가 이해됩니다. 메소드 연기라는 거는 뭡니까? 메소드 연기의 핵심이 뭡니까? 메소드 연기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실주의 리얼리즘 연기잖아요. 그죠? 보통 리얼리즘 연기. 보통 이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스타니슬랍스키가 말했던 시스템 연기법을 보고 미국에 있는 연기학자 몇몇이 그걸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새롭게 미국식 리얼리즘 연기로 다시 정리한 걸 이제 보통 메소드 연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메소드 연기의 핵심은 믿는 겁니다. 내가 그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거. 나는 지금 예를 들면 조커야. 그러니까는 조커 연기를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난 조커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호아킨 피닉스가 나는 메소드 연기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한 거는 나는 조커라고 믿었어가 아니라 난 조커였어 이렇게 말한 거가 아닐까요? 대단한 거죠 사실.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자기만의 고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조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믿고 그러지 않았어. 난 그냥 조커였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자, 레드피쉬님 4월 개강 레슨 미리 등록 당연하죠. 지금 곧 4월도 4월도 곧 마감됩니다. 좀 있으면 5월로 넘어가요 이제.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다. 33경호님 82년생이면 벌써 41살이라고 하시네요. 41살이면 연기 시작하기 너무 좋은 나이죠. 41살이면 연기를 시작하기가 참 좋은 나이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인데 저는 아직도 제가 나이로 봤을 때는 연기하기에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좀 더 이렇게 좀 분위기 있게 더 늙었으면 더 좋은 연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똑 떨어졌어요.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제가 연기하는 거 영상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전 배우가 아니잖아요. 물론 예전에 연극영화과를 연기 전공으로 나왔고 그 이후에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했던 시간들이 있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배우 출신이라고 나와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했었던 기억은 있지만 연기학원을 토탈 한 21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사실 연기학원 운영하면서 사실은
좀 뭐랄까 많이 무료했어요. 많이 무료해서 연기학원 운영하면서 영화 제작까지 좀 이렇게 계속 좀 병행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연 제작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학원을 하면서 공연 제작도 하고 영화 제작 일도 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영화 제작 일을 했다는 건, 영화는 어쨌든 준비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늘 언제나 촬영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영화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되게 한가한 타이밍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한번 촬영에 들어가고 6개월 정도씩은 이렇게 되게 촬영장에 가 있고 막 이런 경우, 그런 시간들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 외의 시간은 그냥 저 일하는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럴 때는 또 영화뿐만 아니라 공연 제작 기획도 해서 제작에 실제 모든 시간을 쏟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배우 출신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배우 출신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배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김민정님,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하다고요? 뭐 수업은, 제가 하는 수업은요, 원래 올해까지는 기본 8주 수업을 기본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0주로 전부 다 바뀝니다. 맨 마지막 주, 그러니까 10주 차는 프로필 촬영이에요. 그다음에 9주 차는 연기 영상 촬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주차부터 이제 8주차까지는 기본적으로 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루는 작업이 될 텐데, 커리큘럼은 제가 적어놓은 블로그가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시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 오픈 채팅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블로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보시면 아주 디테일한 커리큘럼이 적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하는 수업은요, 연기를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기를 만드는 수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연기의 기본기다. 이것만 알면 밖에 나가서 연기를 정말 잘한다라는 말을 못 들을지언정 연기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왜?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뭐든지 기본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한마디로 기본기라는 건 뭡니까? 연기의 기본기라는 건 뭐예요? 텍스트를 읽기가 아니라 말하기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느냐.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책 읽는 것처럼 보이느냐. 요거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제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연기를 가르친다는 거는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는 거다. 우리가 한국말을 배웠던 기억이 정확합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배웠던 기억이 정확하게 또렷하게 기억이 나진 않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리로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본인이 몰라요.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계속 알려드리냐면, 당신이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걸 모르는 걸 끊임없이 알려드리는 게 제가 하는 수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MGG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독님,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저를 감독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 살면서 호칭을 안 들어본 호칭이 없어요. 선생님, 대표님, 실장님, 팀장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부장님도 들어봤고, 예,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감독님만 사실 못 들어봤었는데, 유튜브 하면서 감독님 호칭을 들어요.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죠. 그죠? 현장 경험이라는 건 작게는 학생 단편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거고요. 보조 출연도 현장에 가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렇게 보기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보조 출연이 좋은 건 뭡니까? 내가 신청해서 갈 수 있을 때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가 되기 위한 발판은 절대 아닙니다만, 현장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너무너무 재미난 활동이잖아요. 그죠? 보조 출연 같은 것도 그렇게, 현장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야, 배우들이 저렇게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 앞에서 저렇게
떨지 않고 하는 거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도 결국엔 좋은 현장 경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지원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거, 그죠? 단역, 이미지 단역 열심히 프로필 투어 대행 맡기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정님, 수업하면서 배우들을 보며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게 뭔지 객관적으로 더 잘 보실 것 같은데, 배우들을 보며 배우들이 놓치고 가는 것들 같은 거, 배우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요. 물론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그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배우는요, 배우 지망생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뿌리는 배우와 열심히 뿌리지 않는 배우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전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을 아무리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했어도 열심히 뿌리는 배우들이 있고요, 뿌리는 거를 등한시 여기는 배우들이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전공을 했다 안 했다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뿌리는 놈들은 뿌립니다. 뿌릴 놈은 뿌린다. 뿌놈 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뿌리는 사람과 뿌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뿌리는 사람들은요, 제가 뿌리라고 얘기 안 해도 집요하게 뿌려요. 치열하게 뿌려댑니다. 안 뿌리는 사람은요, 왜 안 뿌리냐고 물어보면 그러게요, 바빴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또 어떤 게 또 있냐면, 또 열심히 뿌리다 보면 요즘 어때요? 열심히 뿌리면은 연락들이 옵니까? 많이 연락 안 오죠. 게다가 요즘 겨울 같은 때는 촬영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뿌렸는데도 연락 한 통 안 오고, 한 3개월 열심히 뿌렸는데 다 이렇게 연락 한 통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마음적으로 지칩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유, 뿌린 뭐하나, 뭐 뿌린다고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지쳐버려요. 그리고서 그만둬버립니다. 포기하고 또 다른 고민들을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모든 배우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뿌릴 놈은 뿌리는 거고요, 지칠 놈들은 지칩니다. 근데 지치지 말고, 지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또 뿌린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요 뿌리는 거는 좀 기질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도 기질 문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 같아요. 사업하는 기질과. 정찬경님, 지난 2013년 때 하고 14년 여름방학 때 동양대학교 그러셨군요. 제가 동양대학교에서 강의 좀 했었거든요, 옛날에. 동양대학교 2007년인가 2008년 때 동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강의 한 1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최민식, 손병호, 권덕성 배우 교수님들 만나 배웠었다고요? 기회가 되면 같이 영화 찍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좋습니다. 그때가 18, 19살이었다고요? 그랬군요. 지금은 29살이고 내년에 30이 된다고요? 좋습니다. 저는 그 손병호 배우랑 2017년도에 제가 제작했던 리어왕, 손병호 안석환 배우의 리어왕이라는 연극을 제가 제작을 했었는데, 손병호 씨와 손병호 게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손병호 씨와 손병호 게임 해본 분 계세요? 저 해봤습니다. 예, 저 해봤어요. 예. 손병호 씨는요, 손병호 게임이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자,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주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그죠?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라이브를 다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23분이 계세요. 또 이 질문이 똑 떨어졌습니다. 한 몇 분만 기다려 보고요. 질문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요, 라이브를요, 노트북이나 핸드폰이 아니라 고프로로 이렇게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음질이 어땠는지, 화질이나 이런 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이따가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2023년도가 며칠 안 남았어요. 크리스마스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나갔습니다만 이제 며칠 안 남은 올해 한 해, 그죠? 잘 마무리해야 될 겁니다. 저는 12월이 되면 굉장히 분주해요. 뭐 때문에 분주하냐면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올 한 해 이거는 내가 쓸 것 같아 라고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인데 전혀 내가 손댄 적이 없는 물건들은 12월에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입지 않았던 옷들도 다 버리고, 예, 그렇게 이제 다 버리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싹 다 다시 정리를 하고 세팅을 합니다. 묵은 기운들 있죠. 제가 맨날 신들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신들렸고요. 좀 묵은 어떤 그 악귀들을 다 다 이렇게 좀 바깥으로 내쫓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작업들을 해요. 내년에는 어떤 일들을 더 즐겁게 해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갖죠. 그리고 내년에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또 하나씩 준비를 하는 시간들을 갖죠. 내년에는요, 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연기 관련된 채널은 아니고 재미난 채널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놀러 다니는 채널. 네, 나중에 만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정님, 크리스마스인데 뭐 하시냐고요? 라이브 하고 있잖아요. 네, 라이브 하고 있다가 수업도 있어가지고요. 수업도 해야 됩니다. 수업 때문에 왔어요. 집에 가족들하고 오늘 같이 있으면 좋은데 일도 있고 그래서 오늘 출근했습니다. 레드피쉬님, 레슨 계절 강의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계절 강의가 뭐예요? 영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상으로 레슨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연기 독학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거. 제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총 30강 강의 레슨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실 수 있어요. 연기 독학 프로그램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관심 있으시면은 독학 프로그램 관련된 영상을 좀 검색을 해보시거나 오픈 채팅 주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현희님 맞나요? 감정 연기 연습할 때 유튜브 선생님께서 울다가 막 웃다가 연습하라고 하는데 감정 연기 연습할 때 울다가 막 웃다가 막 연습하라고 한다고요? 감정이 생겨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나요? 제가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저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웃다가 울다가 연습해라. 이거는 감정 연기 연습이 아니라 어떤 제가 보통 이제 예열 작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웜업 작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기 자신을 틀거리를 깨는 작업인 것 같은데요. 그 작업이면 말이 됩니다. 감정 연기 연습을 그렇게 한다? 감정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정 만드는 걸 기술로 접근하시지 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감정 만드는 거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질 때 기술을 쓰진 않잖아요. 그죠? 이걸 기술이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기술이 아니라 보통 공감하라고 얘기해요. 공감. 우리가 보통 친구들하고 같이, 예를 들면 친구가 되게 안 좋은 일을 겪어갖고 같이 있는데 친구가 막 울어. 친구가 안 좋은 일을 겪었고 막 우는데 내가 같이 울어줄 때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공감해서 울었다 얘기해요.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남일 같지 않았을 때 우리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내가 공감한다면 충분하게 그 감정이 내 감정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친구한테 그런 공감을 한 어떤 그런 마음을 친구한테 공감을 하고 같이 울어주고 이거를 대사 쪽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대사를 보고 남일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이게 공감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정창경님이 당연하다고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김민정님, 근데 어쩌다 연기해야겠다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다고요. 이거 제가 영상 한번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옛날 얘기네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어요. 열심히 다닌 게 아니라 제 친한 친구가 진짜 큰 교회의 임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문학의 밤이라는 거 있잖아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이 연극 공연 같이 안 해볼래?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가 뭐하러 해? 그랬는데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문학의 밤 연극 작업을 같이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고, 물론 지금은 제가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은 제가 이제 학교도 불교대학을 나왔잖아요. 불교대학교를 나와서 불교 쪽에도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어머니께서는 또 이제 그 카톨릭이다 보니까 천주교 쪽에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 제 직업상 주말이 바쁜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 뭐 교회를 간다거나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연극을 하는데 굉장히 저한테 좀 강하게 다가왔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강렬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연기 연습할 때는 전혀 눈물도 안 나던 게 공연을 딱 한 번 하는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제가 연기하는 모습에 모든 그 친구들이 감탄하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게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1980년대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권현희님, 급해서 앞뒤가 좀 안 맞았다고요? 아니요, 뭐 어떻습니까? 예, 잘 이해했습니다. 좋아요. 정찬경님, 저희 동네 주민들이 저보고 연기자가 잘 어울리겠다고 자주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요. 여성분이십니까?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십니까? 아니면 남자분이십니까? 이름만 봤을 때는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는 워낙 이게 중성적인 이름들이 워낙 많아서 가끔 제가 실수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외모가 이렇게 특출나신 모양이에요. 그죠?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자, 좋습니다. 지금 라이브가 지금 몇 분째 진행되고 있죠? 1시간 15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또 질문이 똑 떨어졌어요. 홍명보 닮았다고요? 홍명보 닮았어요, 저? 저 요즘에 누구죠? 저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누구지? 그 되게 악역으로 막 빡빡 자르고 그 범죄도시인가 거기에 나온 그 사람 닮았다는 얘기들 많이 듣고 홍명보 닮았다는 얘기는 한 서너 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물로 저를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더 질문 없으십니까? 지금 14분이 우리 또 이렇게 카톡이 아니라 우리 채팅방에 남아 계십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크리스마스 즐겁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올해 한 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2024년도는 올해 못했던 것들 무조건 실천하시는 거, 실행에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홍명보가 물광 주사 맞으면 이렇게 될 것 같다고요? 그분 같은데 개판 막 질러 SM님 이거 개그맨 하셨던 분 그분 맞죠? 맞나요? 개그맨 하시면서 집이 지금 지방에 계신 분 그분 맞습니까? 좋아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크리스마스 당일인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음 같아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라이브를 좀 하고 싶고 그런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죠, 그럼요. 아니 뭐 닉네임이 뭐 좀 특이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린라이트 같아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2024년도는 여러분들이 씹어 삼키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제 라이브에 함께 오신 분들은요, 2024년도 대박 나실 겁니다. 제가 그 기운을 지금 이렇게 라이브에 제가 심어 놔드렸기 때문에 제 라이브 보신 분들은 2024년도 대박 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2024년